역시 이제 협치와 관련된 이어지는 내용인 건데요. 자, 이 필리버스터로 전운이 감돌았던 지난 4일이었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사이에서 오가던 메시지가 조금 전에도 또 이야기 나눴지만 아주 논란이 됐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 사면은 흥정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와 각을 세웠었는데 뒤로는 이제 사면 명단을 조율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나왔죠. 결국 어떤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면 요청을 철회하기는 했습니다만 비판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면을 야당의 원내대표와 또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나눈 것도 있었는데 협치와 어떤 통합의 기회로 봐야지 될까요? 아니면은 정치적인 거래로 봐야지 될까요? 어떻습니까? 뭐 전제 조건은 사면은 뭐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라는 데서 좀 시작을 하는데 지금 오늘 이 주제에 이 키워드를 끼워 놓은 것을 의미를 볼 때 협치란 말을 우리 챗GPT한테 좀 찾아봤어요. 예. 이상하게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협치란 말은 국어 대사전에는 없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 언제부터 협치란 말이 써져졌냐 이런 것도 저 여러 물어봤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언제부터 협치란 말을 썼습니까? 그랬더니 그 기원적으로 치니까 1989년도에 세계은행 보고서에 이 단어가 나온답니다. 영어로 영어로 나오는 거를 계속 번역해서 쓰고 시작했고 제일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는 2006년도에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부터 우리가 하는 전통적인 의미, 즉 행정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이런 민관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 이러면서 협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오늘 우리 주제에서 보면 이제 협치를 여야의 협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좁혀서 뭐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말도 뭐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이 말 협치라는 말보다는 여야의 대화, 뭐 여야의 협상, 뭐 이런 말로 이렇게 좀 이렇게 보통 쓰는 말로 쓰는 것이 우리가 국민들한테 줄 수 있는 오해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일단 챗GPT 저희 기사 쓸 때도 상당히 조심해서 써야지 되긴 하지만 일단 하신 말씀으로 봐서는 틀리진 않은 이야기 같습니다. 저희가 사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의 사면은 사실은 그 사면, 대통령의 사면보다는 조국 전 장관과 관련난 게 더 큰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면권을 어떻게 행사하시는지의 문제는 두 번째로 치더라도 과연 조국 전 장관이 지금 현 시점에서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건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시 고민해 볼 지점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민생 상황에서 과거에 있었던 잘못 때문에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좀 돌아보는 그리고 그래서 국민들의 삶이 조금 나아지는 방향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이 쓰여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조국 전 장관 보면 사실은 그 형기가 2년인가요? 2년을 받았는데 지금 한 7개월 정도? 그러면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사면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문제.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일찍이라고 찍었던 포스터 기억하실 텐데 그것 때문에 지은 빚이 있어서 사면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문자 메시지에 찍힌 그것 우리 원내 지도부가 보여줬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의 사면에 대한 정당성을 줬던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낮에 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던데 보니까 조국 전 장관도 포함되어 있었고 저희 당의 원내 지도부가 요청했던 최소 3분에 대한 명단이 있다고 해요. 과연 그러면 오히려 고민스러운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처리 이 고민이 많은 지점을 우리 당이 오히려 조금 도와준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왜 저렇게 그런 분들에 대한 사면을 요구했었던가
원내지도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내지도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범위까지 당내에서 논의가 있었고 누구의 결정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을 용산 대통령님과 협의를 했는지 예. 그 부분이 오히려 그런 협의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당이 그 트랩에 걸렸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오히려 그 문자 논란 때문에 오히려 조국 전 대표를 사면을 해주는 데 있어가지고 마중물이 됐을 수도 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난 5일이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에서 이제 국민임명실 초청을 해서 방문했던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났을 때 이제 그때 조국 혁신당의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도로도 나왔지만 그 명단에 올라간 것 같다. 그리고 상당히 유력하다. 그런 보도까지 이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 사면 제도의 기본 취지는 삼권 분립 제도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이제 행정부가 대통령의 어떤 권한으로서 국가원수로서 이제 국민 통합이라든가 또는 당시 사회 시대적인 어떤 요구를 반영해서 예. 이렇게 하는 특단의 이제 예외적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용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또 국민적 공감을 얻으면서 이 사면권을 행사해야 뭔가 빛을 발할 수 있고 헌법 정신에도 맞는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면 제도가 너무 어쩌면은 정치적인 편의에 따라서 예. 정치적인 어떤 거래를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도움을 줬던 분들을 이렇게 도와주기 위한 제도로 이용된다면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거부감을 더 줄 수도 있다. 예. 또 그 과정에서 또 그걸 어쩌면 물타기 하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도 이렇게 일부 정치권들도 끼워서 해주고 이런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예.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이 국민 통합에 기여를 하고 예. 정치 정상화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된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 상황,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정말 전례 없이 국민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정치권의 이런 사면은 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예. 오히려 생계형 이런 우리 정가 이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소위 민생 사면이 민생의 사범들 이런 예. 분들이 빨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면권의 헌법이 정하는 사면권의 정신을 살리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좀 요즘 정치권의 그런 사면 대상자들이 이렇게 거론되는 자체가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거나 예. 이렇게 해서 와닿지가 않습니다. 예. 좀 우리 저는 좀 정치권이 상상을 해보는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여당 원내대표가 문자나 텔레그램 메시지로 대통령 비서실장과 사면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문제인가? 국민들이 거기에서 뭔가 문제의식을 느끼셨을까? 저는 사실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정치적 거래라고 보이는 건 예를 들면 그 위에 한 문장 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이런 분들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이런 분들을 이런 명분으로 사면 대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찍혔다면 아무도 정치적인 거래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고 예. 국민들께서도 와 밖에서는 싸우지만 안에서는 뭔가 그래도 저런 이야기를 하나 보다라고 아마 지금 오늘의 토론의 방향성이 전혀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사회통합의 명분이 있는 거지? 약간 이렇게 의심하실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너무나 충분한 그런 내용과 이름들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거래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예. 저는 사실 당연히 야당의 원내대표와 대통령 비서실장 이야기할 수 있죠. 예. 저는 사면에 대해서도 사면이 물론 사면권 행사라는 것이 앞으로 계속 제한돼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민통합도 그만큼 좀 진전이 돼야 되고 원래 사법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법제도가 뭔가 잘못된 결론들을 내렸을 때 그것들을 보정해 줄 수 있으니까요, 사면권이. 앞으로 우리가 제도적인 논의, 훨씬 더 국회 차원에서의 합리적인 논의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면권을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이 정치적 거래냐 아니냐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 명단과 이 방식 자체가 너무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해 보이기 예.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회 통합을 위한 어떤 하나의 또 좋은 수단, 잘 쓴다면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건데 일단 그 송원석 원내대표의 스크린에 찍혀 있었던 그 대상들을 보면은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도 이제 보여드리긴 했지만 어찌 보면 좀 개인 비리 혐의자, 또 민생사범과는 좀 거리가 있는 또 그런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을 그러니까 하십니까? 바로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개인 비리 혐의자에 대해서 사면권 행사를 제한해야 되느냐, 막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어떤 그 논의들도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실제로 뭐 이제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면권을 그런 내용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나라들도 실제로 많긴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주목해 봐야 될 지점이 뭔가 진짜 이게 사진이 찍혔냐 안 찍혔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이 대상을 국민의힘에서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대통령실에 이렇게 요구하거나 전달하게 됐는지에 예. 대해서 저는 사실 조금 아마 의원님들도 잘 예. 모르시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좀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예, 저는 그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게 잘 쓰여지면 충분히 필요한 그 권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도 지금 검찰개혁, 언론개혁 뭐 이런 얘기 하시지만 그 근간은 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고 지금 대한민국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거쳐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고쳐야 되겠지만 그 뿌리마저도 건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면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필요하고 문제는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예. 관련돼 있는 문제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건 오히려 그 거론됐던 우리 당에서 요구했던 그분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충분히 되는 부분들이었다면 예, 저는 저런 문제가 저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저희 당도 당연히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사면 요청을 하고 했다면 우리 당도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예, 또 한편으로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사면돼서는 안 된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고 당원들로부터도 좀 뜨악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사면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도 저도 놓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예,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 말씀 좀 예. 사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렇게 충분히 여야 간에 정치인 사면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특정인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좀 적절치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또 당사자적 관점이나 주변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 또 달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분명히 조국 우리 전 장관에 대한 그 사면 문제도 지금 이렇게 우리 이쪽에서는 예. 또 한쪽에서는 문제 없다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또 마찬가지로 또 이번에 우리 당에서 또 거론된 분들도 사실은 이런저런 사유로 당시 억울하게 정치적인 탄압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개인적인 관점과 종합적인 관점을 다시 보면 또 다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사면은 이제 지나간 문제잖아요. 예. 그런 거 갖고도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면 받을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걸 막아야 되죠. 그런데 그 사면과 관련된 문자가 노출되는 그 순간에 역시 또 한쪽 옆에서는 또 차명거래 현직 그 중요 우리 국회 인사가 그 하다가 이게 카메라에 노출되는 똑같은 일이 이 국회 같은 현장에 벌어졌단 말이죠. 이거는 현행범적인 요소란 말이죠. 예. 자, 우리가 국회 본회의장에 똑같이 벌어진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정말 자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정말 우리 정말 여기서도 논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행위가 지금 여당 실세 의원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은 뭐 출당 본인이 탈당하고 제명 조치했으니까 다 끝났다? 아니죠. 이제 그 진행 중이고 이제 앞으로 커져야 될 이슈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마치 새로운 토론이 시작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